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이네요. 자, 한 주의 마무리를 이제 하는 그런 날이죠.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기온이 좀 살짝 또 내려간 것 같습니다. 1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좀 많고요. 햇빛이 강하게 비치진 않네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세먼지 수준 괜찮은 편이고요. 좋음입니다. 딱 오늘 같은 날이 걷기에 최적의 날씨죠. 진짜. 최근에는 항상 좀 괜찮았는데요, 날씨가.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적절하면서 살짝 선선한 이런 날씨. 자, 서두르세요. 아침에 그냥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침 일찍. 아침에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페르소나를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걷는 풍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드라마들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어제도 좀 소개를 해드렸죠.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좀 했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 이게 이제 드라마 자체가 말이죠. 그냥 장르 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장르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략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가 흘러갈지 예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이 드라마가 어떤 흘러가는 방향성이 딱 주어지는 그런 드라마들, 어떤 큰 틀이 있는 드라마들, 예를 들어서 스릴러면 스릴러, 무슨 경찰 드라마는 경찰 드라마, 무슨 심리 드라마, 딱딱 이제 뭔가를 이제 규정할 수 있는 틀이 있는데요. 형식적인 그런 구성이 있죠. 근데 조금 거기서 이제 벗어난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신선하게 이제 다가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꾸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과연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참교육을 해야 맞는가. 물론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건 맞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좀 더 이제 더 나아가면 내가 안 그러면 되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그 안 좋은 길로 빠지면은 안 된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내 생각, 내 행동,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봤죠.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 낯설었던 광경이 좀 있어요. 약간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드라마 전체를 통해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런 느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딱 어떤 일을 하러 간, 그러니까 구씨죠. 구씨가 일을 하러 간 현장에서 어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방해하는 세력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이런 물리적인 충돌, 그게 벌어지는데요. 약간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이 드라마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이런 액션씬을 보여줌으로 해서 뭔가 기존의 그래도 장르 드라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포기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자체로 참 보면 좋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은 약간 그런 장면이 있을 것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측에 따라서 그런 에피소드 자체를 좀 끼워 넣어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했어요. 이 드라마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잔상이, 이거는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한 며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봤더니 어쩌면 내 생각이 좀 짧았을지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장면, 그런 상황도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일상에 항상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일상적인 장면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이제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그렇듯이 최근에 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뉴스에서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도서관 말이죠. 아마 공공도서관으로 보입니다. 뭐 해당 시에서 설립을 했다든지, 지자체죠. 그런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이제 발생한 일인데요. 도서관의 특성상 저도 예전에 도서관을 좀 자주 이렇게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서관 특성상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쵸? 열람실 말인데요. 자료실이죠. 자료실에 직원이 배치가 돼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은 수의 직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주말 같은 날 가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그냥 직원 한 사람이 그 직원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한 사람이 일을 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보통 잘 안 하죠. 특히나 여긴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는 다들 조용히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보러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가 됐든 뭐 취미 생활이 됐든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의도에 의해서 와서 이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책을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40대 남성으로 보입니다. 40대 남성이 30대 직원이 그 근무하고 있는 그 데스크 직원 책상 쪽으로 걸어와서 난데없이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드는 거죠. 나중에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책을 정리하는 소리가 시끄러웠다고 해요. 직원이 아마 도서들을 정리할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책을 정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끄러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위를 집어들어요. 그리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당연히 그 해당 직원은요, 해당 직원이 30대 남성 정도로 보이는데요, 평소에 그 자리에서 혼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위를 집어든 그 40대 남성과 이렇게 몸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가위를 집어든다는 얘기는, 그리고 소리는 들리진 않지만 되게 공격적인 그런 발언들을 했을 거예요. 막 욕이 난무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당연히 몸싸움이 시작되겠죠. 가위를 가지고 막 찌르려고 하는 사람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의 몸싸움. 근데 좀 안타까운 순간이 딱 있었어요. 그 30대 도서관 직원이 말이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몸싸움을 벌이다가 계속 버티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제지를 시켰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넘어져요. 이렇게 휙 돌리면서 30대 직원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구타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때마침 이 상황에서 옆에 다른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직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여직원이 이제 또 다른 직원한테 알려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은 구타를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았을 거예요. 과연 이 직원이 이제 앞으로 이런 장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심지어는 도서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그런 공간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지, 이렇게 항상 어떤 그런 공포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우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죠. 우리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도서관에서 말이죠, 책 넘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그 책 정리를 하고 있던 직원을 그런 식으로 무기를 가지고 말이죠. 가위도 말이죠. 그 날카로운 그 부위로 사람을 공격을 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폭력도 폭력이지만 그 폭력에 대한 경험으로 남게 되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위축, 뭐 이런 부분, 그걸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 도서관 직원은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책 정리 한번 제대로 하겠어요. 이제 신경 쓰면서 누군가 이 책 정리하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올 사람이 없을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게 그러니까 참 순간적인 어떤 그런 증오심,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진짜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그냥 바로 그냥 폭력으로 대처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 어떻게 그런 책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을 말이죠,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과연 무슨 책을 보러 왔던 걸까요? 참 그렇죠. 이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최소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제가 마치 그러니까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서 이런 폭력적인 일은 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그냥 지레 예측을 했듯이, 특히나 도서관이라는 공간, 이런 폭력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잘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나의 그 해방일지 안에서 구시액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실제는 현실에서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게 나 자신한테 지금 현재 닥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른 선량한 사람들한테, 무고한 사람들한테 닥칠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런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대 직원이 좀 다치지만 않았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긴 건 생긴 거되, 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압도적으로 더 강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했으면은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을지도. 그래도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근데 최소한 다치기만이라도 좀 하지를 말지, 다치지는 좀 말지. 그렇게 일하는 직원이 말이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기억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추가해서 지난번에 대구 변호사 사무실
그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방화 사건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진짜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긴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품고는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은 또 같이 좀 이렇게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이런 사건들을 막 일부러 막 찾아서 보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보도가 되면은 눈이 먼저 가거든요. 과외하는 학생. 무슨 과외 소개 어플이 있나 보더라고요. 요즘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은 과외 선생님이 있겠죠. 아마 대학생일 겁니다. 대학생과 과외를 하는 중학생이 있었는데요. 과외하는 장소가 집이 아니고 아마도 스터디 카페였던 것 같아요. CCTV에 찍힌 그 스터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같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그리고 오른쪽에는 과외 선생으로 보이는 대학생. 딱 봐도 체구 차이가 납니다. 한순간 갑자기 막 그 과외를 받는 그 중학생을 마구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와요. 막 주먹으로 가슴도 때리고 눈도 때리고. 꽤 막 힘을 담아가지고 때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마도 거기서 뭐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을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근데 과외 선생이라는 그 사람, 과외 교사죠. 과외 교사. 그 대학생이 하는 이야기. 어머니가 잘 못하면은 이렇게 때려도 된다.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았다. 라는 말로 이제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의 인터뷰 내용도 나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려도 된다고 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말고 뭐 매 같은 걸로 뭐 손바닥을 때리든지 이런 거를 기대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잘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진짜 이 현실 속에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어머니 말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때려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과외하는 학생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건 맞지만, 물론 그 대학생의 문제긴 하지만 어머니가 말이죠, 그런 이야기, 옛날에 그런 얘기하는 그런 어머니들 진짜 많았어요. 어떤 학원 같은데 애를 맡길 때, 아 얘는 좀 그냥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좀 때려주세요,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이거 공부 잘 안 하면 때려주세요. 정말로 그랬을 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아이가 맞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얘를 무작정 그렇게 때려달라, 얘를 뭐 못살게 굴어달라 이런 표현은 아니죠. 얘가 잘할 수 있도록
좀 다독여 달라, 그런데 좀 강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이죠, 받아들이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 학생이 그전에도 아마도 좀 폭행을 당해온 것 같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그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하러, 과외를 받으러 간 공간 자체가 현실하고는 또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이제 그런 갇혀진 막 성 같은 그런 공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맞았을 때 그거를 아마도 부모님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뭐 사랑의 매 같은 것도 아니고요. 사랑의 매도 이제 금지가 돼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명분이 있게 뭐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했지만, 만약에 예전에도 말이죠, 뭐 80년대나 90년대 이런 식으로 학생을 가격을 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또 아침에 또 검은능풍구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폭력적인 뉴스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내 눈앞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실 발생을 안 했다 뿐이지,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자기 자신, 본인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시민의식의 정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나눌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래선 되겠나 하는 생각들을 다들 좀 갖추는 과정들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거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게 오늘의 생각이네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6시 54분이고요. 오늘 하루도 잘 이렇게 좀 충만한, 채워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아침에 일찍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